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 당신이 1950년대 라스베이거스의 밤, 그 화려한 쇼의 객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한 남자가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딘 마틴. 그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Everybody Loves Somebody를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하면 시끄럽던 객석은 순식간에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해집니다. 그는 1950년대와 60년대, 그야말로 미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엔터테이너, 가수이자 배우, 그리고 코미디언이었죠. 여성들은 그의 미소와 윙크 한 번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남성들은 그의 느긋한 멋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평생 동안 수많은 여인들과 스캔들 속에 빠졌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부신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마피아라 불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검은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가장 멋진 남자라 불렸던 딘 마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화려함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슬프고 비극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17년 오하이오주의 작은 공업도시 스튜벤빌에서 시작됩니다. 딘 마틴의 본명은 디노 폴 크로체티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름이었죠. 아버지는 동네의 작은 이발사였고 어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디노는 5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오직 이탈리아어만 사용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눌한 영어 발음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같이 이탈리아 멍청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따라갈 수 없었죠. 결국 16살 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주유소 직원, 뜨거운 용광로 제철소 노동자, 그리고 심지어 권투 선수까지요. 키드 크로세라는 이름으로 링에 올라 27번의 경기를 치렀고 코가 부러지는 부상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민자 청년이 맨주먹으로 벌 수 있는 돈은 뻔했죠. 진짜 돈은 법이 닿지 않는 밤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금주법 시대로 술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덕분에 마피아들은 불법 술집과 도박장을 운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6살 소년 마틴은 바로 그곳 불법 도박장에서 블랙잭 딜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마피아를 만났습니다. 고급 양복 주머니에 권총을 숨기고 다니는 남자들.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클리블랜드 마피아였죠. 어린 마틴의 눈에 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힘, 그들의 돈, 그들의 거침없는 존재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년에게 그들은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총을 쏘는 재능 대신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목소리였죠. 1940년 23살의 청년은 오하이오의 작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착하고 순진한 여성 엘리자베스 맥도날드와 결혼하여 4명의 아버지가 되죠. 하지만 그의 야망은 평범한 가장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더 큰 무대, 더 뜨거운 박수갈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운명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9살의 마틴은 9살 어린 코미디언 제리 루이스를 만난 것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멋쟁이 가수와 온몸을 던져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기묘한 조합은 그야말로 대폭발이었습니다. 딘이 진지하게 사랑 노래를 부르면 제리가 뒤에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물을 쏟으며 무대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이 예측 불가능한 대비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마틴과 루이스 콤비는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1949년부터 7년간 무려 16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했고 라디오와 TV쇼를 석권하며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코미디언이었던 제리 루이스는 점점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마틴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조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틴을 무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틴은 참고 또 참았지만 그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956년 7월 25일 뉴욕 코파카바나 클럽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10년간 미국을 웃고 울렸던 최고의 콤비는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평론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딘 마틴은 끝났다. 제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딘 마틴은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아주 멋지게 증명해 보입니다. 홀로 서기에 나선 마틴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만능 엔터테이너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배우 피터 로포드, 코미디언 조이 비숍과 함께 전설적인 그룹 레트팩을 결성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밤은 그들의 것이었고 샌즈 호텔은 그들의 왕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딘 마틴의 유명한 트레이드마크가 생겨나죠. 바로 무대 위에서 항상 들고 있던 위스키 잔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늘 기분 좋게 취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여유로운 모습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잔에 담겨 있던 것이 위스키가 아닌 사과 주스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불안감을 감추고 느긋하고 멋진 남자라는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이 시기 딘 마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964년 그의 노래 에브리바디 러브 썸바디는 전 세계를 휩쓸던 비틀즈의 어 하드 데이 나잇을 밀어내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1965년부터 10년간 방송된 자신의 TV쇼 딘 마틴 쇼는 매주 목요일 밤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엔 채널이 몇 개 없었기에 그 인기는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상을 초월했죠. 영화계에서도 매트 헬름 시리즈를 통해 제임스 본드의 버금가는 스파이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그 화려한 무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함께했던 첫 번째 아내 엘리자베스는 마틴이 성공 가도를 달리며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핑계로 집에 오는 날이 줄었고 다른 여자들과의 연문설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아내는 괴로워했지만 마틴은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틴은 투어 중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말이죠. 특히 쌍둥이 자매를 좋아했는데요. 한 번에 2명, 그것이 그의 취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스타들의 불륜이 흔한 일이었지만 마틴은 특히 심했습니다. 결국 1949년 아내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마틴은 냉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보냈지만 거의 만나지 않았죠. 그에게 가족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공과 명성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식축구 오렌지볼 퀸 출신의 눈부신 금발 미녀 짐 비글리와 재혼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죠.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야. 이제 나는 변할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2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의 바람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새벽에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 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딘 마틴의 아내라는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마틴의 딸 디나 마틴은 회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죠. 집에서도 마틴은 무대 위에 페르소나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라스베이거스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어두운 세계가 지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틴이 공연하던 주요 카지노들은 모두 범죄 조직 마피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지노들의 실질적 소유주는 마이어 렌스키와 샘 지앙카나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마이어 렌스키는 미국 조직범죄의 회계사라고 불렸습니다. 회계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가 마피아의 돈을 관리하고 세탁하는데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FBI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했죠. 샘 지앙카나는 시카고 마피아의 보스였습니다. 마틴과 레트팩 멤버들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FBI 문서에 따르면 레트팩은 카지노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부유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유명 스타들이 공연하면 카지노가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 장소처럼 보이고 부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그들은 공연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뒷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프랭크 시나트라는 존 F 케네디를 열렬히 지지했고 레트팩 전체가 선거 유세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시카고에서 의문의 표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마피아 보스 샘 지안카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일리노이주에서 졌다면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 상황은 반전됩니다.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이 되며 조직범죄 소탕에 나선 것입니다. 타겟 1순위는 바로 샘 지안카나와 마이어 렌스키였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준 마피아를 오히려 잡으려 한 것이죠.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한 마피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상황은 시나트라와 마틴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피아의 분노를 살 수도 있었고 정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암살의 일부 음모론자들은 마피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나트라와 딘 마틴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마피아 마이어 렌스키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산드라 렌스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머리, 큰 눈, 관능적인 몸매, 하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갱스터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도 감히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어 렌스키의 분노를 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마틴은 달랐습니다. 1950년대 중반, 마틴은 공연 중에 산드라 렌스키와 만났습니다. 산드라는 1994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마피아 보스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딘과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초, 그녀가 임신했을 때 마틴은 냉담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틴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마틴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드라 렌스키는 2023년 1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마틴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틴이 만난 여인은 산드라 렌스키만이 아니었습니다. 딘 마틴의 생애 동안 그와 연결된 여성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쇼걸들, 웨이트리스들, 여배우들. 마틴은 투어 중 거의 매일 밤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반, 샌즈 호텔의 쇼걸 게일 렌쇼와 2년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유명 여배우 제인 맨스필드와의 관계도 할리우드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딘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관계는 원했지만 감정적 연결은 피했습니다. 딘 마틴의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만남, 열정, 그리고 차갑게 떠나며 결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딘 마틴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관계로 대체했던 것이죠. 그의 딸 디나 마틴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드라 렌스키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딘은 여자들을 트로피처럼 수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로피는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1973년, 아내 짐 비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4년간의 거짓말, 배신, 굴욕감의 이혼을 요구했고 딘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56살의 딘 마틴이 30살 차이의 26살의 캐서린 홈과 재혼한 것입니다. 캐서린은 헤어샵 리셉셔니스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과의 결혼은 비즈니스 거래였으며 사랑은 없었고 마틴은 잠자리를 원했고 자신은 돈만 원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마틴은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캐서린은 그의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1976년, 불과 3년 만에 이혼하며 캐서린은 이혼 합의금으로 $200만 받았습니다. 그는 3번의 결혼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틴은 성공한 엔터테이너였지만 대인 관계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1980년대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왕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록과 팝 음악이 주류가 되면서 그의 노래는 구식이 되었고 TV쇼는 취소되었으며 콘서트 관객도 줄어들었죠. 수십 년간 피워온 담배는 그의 폐를 망가뜨렸고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비벌리힐스의 대저택에 홀로 남겨진 그는 매일 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했던 킹 오브 쿨은 이제 외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3월 21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 찾아옵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아들 딘 폴 마틴 주니어가 캘리포니아 산맥에서 F4 팬텀 전투기를 조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입니다. 험한 산악지대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기를 며칠간 기다리던 그는 시신이 수습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날 이후 마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투어를 모두 취소했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정을 숨기고 멋진 남자를 연기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슬픔 앞에서 모든 방어막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93년 그는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불렀던 그는 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딘 마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딸 디나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파티를 싫어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했죠. 술 취한 척 연기했던 건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면이었죠. 그는 평생 사랑 노래를 불렀지만 정작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의 묘비에는 그의 대표곡 제목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는 아들 딘 폴 마틴 주니어가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웃고 노래하던 마틴은 조명이 꺼지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딘 마틴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